KNN 머신러닝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몇 개의 이웃을 선택을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찾을 거냐.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찾을 때 몇 개의 이웃을 가지고서 우리가 선택을 할 거냐라는 게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K를 몇 개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정확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해볼 내용은 무엇을 해볼 거냐면 K 값의 K 값 변화에 따른 정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도 변화를 어, K 값에 따른이라고 할까요? 변화라고 하지 말고 K 값에 따른 정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K 값에 따른 정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을 무조건 많이 선택한다고 좋은 걸까요? 아니면 적게 선택한다고 좋은 걸까요? 이건 알 수 없어요.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근데 무조건 늘리는 것만이 좋은 거는 아니에요. 자,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먼저 좀 드리면요. 자, 우리 훈련셋이 있었어요. 그죠? 훈련셋이 있었고, 우리는 어떤 모르는 물고기가 들어왔을 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을 거예요. 이웃을 몇 개를 찾을 거냐겠죠. 그죠? 이 값은 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몇 개가 될지 몰라요. 그죠? T를 1로 선택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거 하나만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녀석이 누구일까로 판단을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 어, K, K 값을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세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네 개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정확도가 K 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요. 만약에 우리 훈련 세트에 전부 49마리가 있었죠. 가장 가까운 이웃 49개를 선택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물고기는 뭐라고 예측할까요? 여기 있는 물고기는 뭐라고 예측할까요? 여기 있는 물고기는 뭐라고 예측할까요? 49개의 거리를 계산한다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수결로 선택한다 그랬죠. 맞아요? 어? 자, 그럼 여기에서 거리가 49개 나오죠. 그죠? 다수결은 누구예요? 전부 다 동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동. 그러니까 K 값이 극단적으로 49개를 쓰겠다라고 되어져 있는 경우에 여기 있는 물고기조차도 뭐라고 해버리게 되냐면 파란색인 도미라고 예측을 해버려요. 왜? 훈련 세트가 도미가 훨씬 많기 때문에. 훈련 세트가 균일하게 있지 않아요. 도미와 빙어의 개수가 50대 50으로 동일하게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우리 훈련 셋은 도미의 개수가 빙어의 개수보다 2배 이상 많단 말이에요. 그럼 K 값을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물고기를 전부 다 뭐라고만 예측을 해버릴 거냐면 돔이라고 예측을 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훈련셋을 가지고 예측을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거리는 자기 자신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겠지만 나머지 30 몇 개들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면 돔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다수결로 선택하면 전부 다 돔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까 질문하신 거랑 비슷하죠. 그죠? 훈련 세트를 가지고서도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자기가 아닌 다른 걸로 예측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느냐? 어,
그럴 수가 있어요. KNN에서는. 그거를 살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 우선 K가 1일 때를 해볼까요? K가 1일 때.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KNN1이라고 할까요?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모델 생성부터 훈련, 그리고 테스트까지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네이버의 개수는 한 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게 K가 1인, K 값이 1인 KNN 머신러닝 모델을 머신러닝을 생략할게요. 모델을 생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학습을 시킬 때, 학습을 시킬 때 사용하는 메서드는 fit이라고 말씀드렸죠. fit. 여기에 훈련 세트와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이게, 이게 49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있었던 배열이죠. 49마리 물고기의 종류가 있었죠. 그죠? 이거를 주시면 이게 모델 훈련. 그 다음에 이제 훈련 세트의 예측 값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훈련 셋의 예측 값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train predict라고 할게요. 물론 1번이니까 1번에서라고 할까요? 1번에서 훈련, 어, 예측 값. 예측할 때는, 예측할 때는 무슨 메서드 쓴다 그랬어요? predict. 여기에는 뭐만 주면 된다? 여기에는 X라고 하는 곳에다가 훈련 세트만 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파라미터 이름 굳이, 파라미터 이름을 굳이 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측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값이 있죠.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해서 정확도를 찾으실 수가 있으신데, 예, 이거는 제가 함수를 알려드릴게요. 훈련 셋 예측값의 정확도.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맞췄느냐 이거예요. 몇 퍼센트를 맞췄느냐. 그 정확도는 스코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accuracy라고 할까요? 어, 정확도가 영어로 accuracy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가지고 ACC 1번이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훈련이 끝난 모델에 무슨 메서드가 있냐면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 여기에다가 x하고 y를 주시면 돼요. 예측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값을 주시면 돼요. 사실 이 예측 값을 찾아보지 않아도 정확도는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정확도만 출력을 해볼까요? 프린트라고 하시고 정확도만 출력을 해볼게요. 정확도 얼마라고 나오냐면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란 뜻이에요. 100%. 그러니까 이 예측값도 여기서 출력을 해볼까요? 프린트, 트레인, 프리드 원 이렇게 해서 얘도 출력을 해보시면 어, 앞쪽은 전부 도미라고 예측을 하다가 뒤쪽에는 전부 다 빙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게 틀린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게 예측값. 지금 여기서 출력한 건 예측값이에요. 그래서 이 예측값들과 실제 값을 비교해서 스코어를 계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스코어를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정확도예요, 정확도. 1.0이라고 출력했죠. 정확도 100%란 뜻입니다. 0.9라고 나오면 정확도 90%란 뜻이고요. 10개 중에 9개 맞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뭘까요? 여기 값을
1부터 49까지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델을 만들고 훈련시키는 건 똑같죠? 예측값 굳이 찾으실 필요 없으세요? 스코어만 호출하시면 정확도 계산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정확도가 몇 개가 나올까요? 1일 때 정확도, 2일 때 정확도, 3일 때 정확도, 4일 때 정확도 이렇게 나오겠죠? 49일 때까지의 정확도가 나오겠죠? 정확도 49개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배열에다 저장하시는 거예요. 자, 순서는 자,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이런 순서로 하시면 돼요. K 값을 어, K 값 변화에 따른 정확도를 저장할 리스트. 자, 이거는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accuracies.라고 만들게.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장하시면 되는데, 반복문. 1에서부터 49까지 반복한다. 반복할 때마다 뭘 한다? K에는 K값 모델을 생성한다. 생성했으면 훈련시킨다. 훈련시켰으면 정확도를 계산한다. 정확도를 계산한다. 그리고 계산했으면 그 정확도를 리스트에, 리스트에 추가한다. 이런 일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계산된 정확도가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숫자 49개가 있을 거예요. 그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항상 100%가 나오는지 아니면 10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올 때도 있는지, 언제 정확도가 떨어지는지, 이걸 한번 보세요. 어,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코드를 포문에서 쓰면 되니까.
정확도들을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보실래요? 그러면 딱 어디서 떨어지는지가 딱 시각적으로 딱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되셨어요? 생각보다 안 어렵지 않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반복문을 만드셔야 되는데 K 값을 바꿀 거예요. K 값이 1부터 49까지죠.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1부터 50보다 작은.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K 값 만들면 K가 1부터 제일 마지막에 49까지. 이거는 설마 이 정도도 아직 모르시진 않으시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KNN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드시는 거예요. 모델을 만들 때 생성자는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아규먼트 중에서 네이버의 개수, 이웃들의 개수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여기에 뭘 준다? 여기에 K 값을 준다예요. 이게 K 최근접 이웃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인 거죠. 한 개짜리 가장 가까운 이웃 한 개로 분류하겠다. 그 다음에는 가장 가까운 이웃 두 개로 분류하겠다.
그 다음에는 가장 가까운 이웃 세 개로 분류하겠다.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코드가 모델 생성이에요. 모델을 만든다. 훈련시킬 모델을 만든다예요. 만들었으면 이제 얘를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훈련시키는 메서드는 fit이에요. fit. 여기에는 뭘 준다? 문제지와 답안지를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문제지와 답안지를 준다. 그러니까 문제지는 특성 배열, 특성들, 길이와 무게가 특성이잖아요. 그죠? 길이와 무게를 준다. 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답안지는 그게 도미냐, 빙어냐라고 하는 레이블이 답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특성 배열과 그 다음에 타겟 배열을 모델한테 피팅 시켜주는 게 이게 모델 훈련이에요. 아, 핏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핏. ing 붙이면 피팅. 피팅룸. 그죠? 옷 사러 가면은 옷 입어보기 위해서 피팅룸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때 사용하는 핏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옷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맞춰보는 게 피팅이잖아요. 그죠? 뭐, 머신러닝에서 피팅이라고 하는 과정은 뭐냐면 머신러닝 모델을 데이터에 맞춰주는 거예요. 데이터에 잘 맞게끔 머신러닝 모델을 조절해 나가는 거. 그게 피팅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안 맞으면 다른 옷으로 바꾸거나 옷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피팅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고정되어져 있는 거고 그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도록 모델을 바꿔가는 과정. 그게 피팅이에요, 피팅. 근데 KNN에서는 모델을 피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얘가 시간이 안 걸린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스코어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예측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예측값을 찾을 수가 있고 예측값을 찾았으면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게 스코어예요. 그래서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스코어를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스코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특성 배열하고 실제값이 필요해요. 이게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를 계산한 거예요. 자, 왜 특성 배열하고 타겟 배열을 같이 줘야 되느냐?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을 같이 줘야 되는 이유는 자, 예측값을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특성들이 필요하죠. 예측값을 찾기 위해서는 길이, 무게 이거를 알아야 예측값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아규먼트를 가지고서 예측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확도를 알려면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정답지하고 비교를 해야 그 정확도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규먼트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 주는 특성 배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측값을 찾았으면 실제값과 비교해서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타겟 배열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는 아규먼트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예측값을 찾을 때에는 특성 배열만 있으면 되는데 예측값이 아니라 정확도까지 계산하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실제값을 가지고 있는 타겟 배열까지도 필요해요. 자, 얘는 K값이 1일 때 정확도겠죠? 그 다음에 K값이 바뀌면 2일 때 정확도겠죠? 얘를 어디다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위에 배열 만들었죠. accuracys라고 하는 배열 만들었잖아요. 여기다 append, 무엇을? 정확도를. 그래서 리스트에 정확도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전부 다 끝난 다음에 프린트 해보세요. 무엇을? accuracies, 리스트 프린트 해보세요. 시간 얼마 안 걸릴걸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자, 100%, 100%, 100%잘 맞추다가 뒤쪽으로 가면
좀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심지어 뒤쪽으로 가면 몇 퍼센트밖에 못 맞춰요? 70%밖에 못 맞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지 그대로, 그죠?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이 준 기출문제 그대로, 문제지를 그대로 줬는데도 70%밖에 못 맞추죠. 아까 설명드렸던 이유예요. 여기 있었던 물고기더라도 거리를 계산하는데 49개의 거리를 다 사용을 해버리면 49개 중에서 대다수는 불임이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다른 녀석들이 있더라도 불구하고 뭐라고? 불임이라고 예측을 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물고기는 다 틀리겠죠. 이쪽에 있는 물고기들은 전부 다 잘못 예측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K 값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거를 저희가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은요, 어, 굳이 박스, 얘는,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 스캐터 플롯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스캐터 플롯으로 그리시는데 데이터 프레임은 따로 없어요. 데이터 프레임 따로 없으니까 X에다가 1부터 49까지라고 하는 숫자들이죠. 1부터 49까지니까 요것도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레인지 1부터 50보다 작은 숫자들. 그 다음에 y 값은 위에서 계산한 accuracies.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려지는지만 먼저 보고 다른 것들은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점들이 찍혔군요. 점들이 찍혔고 점들이 아니라 라인으로 그릴까요? 스캐터 플롯이 아니라 라인 플롯으로 그릴게요. 라인 플롯. 그럼 이렇게 보이죠. 음. 여기에 마커를 줄까요? 마커. 마커를 동그라미로 찍을게요. 그럼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가 숫자 1부터 시작하고요. 숫자 1부터 시작하고 여기가 49번에서 끝날 거예요. 49번에서 끝날 거고. 네, 요 정도면 되겠네요. 요 정도면 될 거고. 근데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X축, Y축의 레이블들을 자동으로 써주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X 레이블 이렇게 하시면 되고 X 레이블에는 K 밸류, K 값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그다음 PLT, Y 레이블 여기는 정확도잖아요. accurac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정확도다. 그다음 K 값이다. 이렇게 X축, Y축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떨어지는 게 몇 번째일까요? 여기가 30이니까 30, 29, 28번 아닐까요? 28번? 아마 인덱스 28번째, K 값이 28이니까 인덱스로는 27번일 거예요, 아마. 0,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레인지로 쓰지 말고 여기를 변수를 하나 만들까요? values, K values, numPy.점, a range, 그 다음에 1부터 50까지.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K values. 사실 반복문 만들 때도 여기도 이렇게 레인지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변수 두고서 쓰시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네요. 네. 자, 여기 값을 찾고 싶어요. 여기 값을 찾고 싶습니다. K values라고 하는 배열 있죠. K values라고 하는 배열. 이런 메서드가 있어요. arg, max, arg, mi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K values를 넣어 볼게요.
자, 이거 프린트로 할게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프린트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 numpy.argmi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도 k values를 사용을 할게요. 아, 둘 다 같은 값이군요. argmin. 하나는 argmin이에요. argmin. 잠깐만요. 0하고 48일, 아그맥스, 아그민. 아, 죄송해요. K 밸류스가 아니라 accuracy로 사용할게요. accuracy로. 제가 실수했어요. 이상하다 싶었어요. accuracy. 네. 자, argmax라고 하는 거는요. argmax, numpy의 argmax입니다. numpy의 argmax는 배열을 주시면 돼요. 배열을 주시면 되는데, 배열에서, 배열, 배열에, 배열에서 최대값의 인덱스를 줍니다. 인덱스를 주고요. 그 다음에 아그미는 배열을 아규먼트로 주면 배열에서 누구의 최소값의 인덱스를 줍니다. 최소값의 인덱스를 줘요. 음.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가 0이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최대값은 1.0이죠. 최대값은 1.0이고 최소값은 0.71이에요. 그러니까 100%가 최대값, 71%가 최소값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최대값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최대값들이 여러 개가 나오면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최대값의 인덱스를 리턴해 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최대값의 인덱스를 리턴해 주는 거고요. 최소값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최소값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최소값의 인덱스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정확도라고 하는 배열은 accuracy 우리가 위에서 출력해 본 거 있잖아요. K가 1일 때 정확도, K가 2일 때 정확도, K가 3일 때 정확도, K가 4일 때 정확도, 그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여기는 K가 49일 때 정확도인 거잖아요. 자, 이런 배열에서 최대값 1.0이란 말이에요. 1.0의 인덱스는 0이다라고 보여준 거고요. 보여준 거고, 최소값은 0.97에서 0.71. 이 0.71이 나오는 곳이 최소값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인덱스가 몇 번이냐? 이거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세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어. 그 인덱스를 찾은 게 몇 번이다? 27번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 왜 이거 왜 찾았을까요? K values에서 K values에서 인덱스로 얘의 최대값의 인덱스를 써보세요. 그럼 K값 얼마라고 나와요? K값 1이라고 나오죠? K values라고 하는 배열에서 최소값의 인덱스를 써보세요. 최소값의 인덱스를 쓰면 K값 얼마라고 나와요? 28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K값이 뭐냐를 찾고 싶은 거예요. 정확도의 순서가 K값의 순서랑 같죠? 근데 K값하고 정확도가 같은 배열에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2차원 배열에 같이 들어있는 게 아니죠. 따로따로 들어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K값은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이런 배열에 들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정확도라고 하는 배열에는 여기는 100%, 100%, 90%, 70%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서로 매칭되는 거잖아요. 서로. 근데 다른 배열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있는 인덱스를 찾아서 그 인덱스로
K값을 찾으면 그게 최대값일 때의 K값. 그 다음에 정확도의 최소값으로 인덱스를 찾은 다음에 그 인덱스로 K값을 찾으면 그게 그 가장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웃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아그맥스, 아그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배열에서 최대값의 인덱스나 최소값의 인덱스를 찾아서 그 거기에 corresponding, 거기에 그 대응되는 correspond 대응되는 K 값을 찾고 싶을 때 K 값은 K values라고 하는 배열에서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정확도가 가장 큰 K값, 정확도가 가장 작은 K값. 그게 1하고 28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래서 K값 28 이상 쓰는 거는 안 좋아요. 자,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는 모델이 간단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데요. 주로 그 대부분의 경우 K 값이 커질수록 정확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정체가 되고 떨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이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웃 하나만 가지고서 예측하는 거하고 세 개나 다섯 개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 보통은 세 개나 다섯 개를 가지고 다수결로 예측하는 게 더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K 값이 커지면서 정확도도 좋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어느 순간 그건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도미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빙어는 몇 개 안 되죠. 그럼 K 값이 너무 늘어나 버리면 전부 다 도미라고만 예측을 해버릴 거기 때문에 K 값이 어느 값 이상이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정확도가. 그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 위치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학습셋에서는 적어도 여기보다 더 큰, 이쪽보다 더 큰 K 값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사용할 수 있는 K 값들은 여기 있는 K 값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는 이 중에서 얼마를 사용할 거냐, 뭐 5를 사용할 거냐, 10을 사용할 거냐, 15를 사용할 거냐, 이거는 뭐 또 다른 테스트를 더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훈련셋만 가지고서는 적어도 10 이하의 숫자들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K 값은 10 이하의 숫자들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는 찾은 거예요. 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어, 오늘 두 가지 이진분류 문제를 했었어요. 오늘 한 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데이터셋은 이렇게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고기 종류도 물고기 종류도 이렇게 7가지가 있었고요. 물고기 종류도 7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물고기의 개수도 다양하게 있었어요. 다양하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도 무게와 길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 등등 다른 변수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최대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 변수를 두 개만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2차원 평면에 그리기 쉬우니까. 그죠? 거리 계산하기도 쉬우니까. 우리가 2차원 평면은 거리 공식 딱 알잖아요. 그죠? 그 거리 공식으로 계산을 할 거니까 변수를 weight, length 이렇게 두 개만 선택해서 봤었던 거예요. 시각화하기도 좋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쉬우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다이어고널을 추가한다. 그러면 3차원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X축, X축, Y축, Z축을 갖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그림 그리기는 뭐 그리려면 그려볼 수 있어요. 3차원 데이터들도.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많아지면 4차원. 4차원부터는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어져요.
하나가 더 많으면 오차원. 음.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차원 평면상에서 점들을 나타내기도 쉽고, 그 다음에 저거 무게하고 길이가 대표적인 어, 그 변수일 것 같다라고 탐색을 한 거죠. 이렇게 그림들을 상관관계라든가 히스토그램이라든가 상관관계 같은 것들을 그려보니까 랭스하고 무게가 랭스 무게 웨이트 제일 위쪽이 웨이트죠. 웨이트고 여기가 랭스. 랭스하고 웨이트만 해도 나머지가 다 비슷비슷한 경향들이 있어서 얘만 가지고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우리가 간단하게 했었고,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변수는 두 개, 그러니까 즉 특성은 두 개, 그리고 레이블 하나.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좀 줄였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좀 줄였고, 그리고 사이클 런에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배열을 이용한다예요. 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이용해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배열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배열을 찾는 방법이 밸류스예요. 밸류스. 그래서 특성들의 배열만 만들고 그 다음에 타겟들의 배열만 따로 만들어서 여기가 기출 문제, 여기는 기출 문제의 해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 개를 훈련 모델한테 주는 거예요. 훈련 모델을 먼저 만들고 만들어진 훈련 모델한테 기출 문제와 기출 문제 정답을 주는 거죠. 이게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학습이 끝났으면 이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하고 평가를 내릴 순서예요. 평가를 내리는 거는 맞춰봐 하는 거죠. 맞춰봐. 그게 예측해봐예요. 예측해봐. 함수 이름은 predict. 예측해봐라고 할 때는 뭐만 주면 돼요? 문제지만 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지만. 그래서 예측값들을 찾아보고 그 예측값들이 실제 값과 얼마나 같으냐 다르냐를 비교해 보는 거, 이게 스코어를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직접 비교하지 않아도요, 아까 어떤 메서드 있었어요?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었죠? 우리 여기서 했잖아요, 여기서.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예측값을 계산하고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하는 이 두 개의 과정을 한 번에 해주는 게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스코어한테는 문제지하고 답안지를 같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했죠. 예측하겠다, 실제값과 비교하겠다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 본 거. 가상으로 만들어 보고 예측값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다섯 개의 이웃은 이런 다섯 개의 이웃들이 있었고 거기까지의 거리들은 이런 거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섯 개의 가까운 이웃들은 첫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는 브림, 두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는 스멜트라고 예측값을 줬다. 라고 하는 거를 봤었던 거예요. 그래서 KNN의 그 과정도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면서 K값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K값들을 이렇게 바꿔보면서 쭉 이렇게 반복문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찍어보니까 K값이 항상 크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건 아니더라. 어, 그렇다고 또 K값이 너무 작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어, 물론 그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할 거예요.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K값이 커질수록 정확도가 커지다가 그 다음 또 완만하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인 경우들이 보통 대부분이에요. 한번 그려보시면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특정 컬러는 네, 연속형 연습만 주로 그렇습니다. 문자열들을 특성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전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집값을 예측한다라고 해볼게요. 집값을 예측한다 그러면 그 동네 이름이 집값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죠? 뭐 서초구의 아파트 가격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딜까요? 뭐 또 뭐 다른 구의 아파트 가격이 다르겠죠. 똑같은 평형이더라도 그죠?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파트의 크기만이 아니라 아파트가 지어진 연도만이 아니라 아파트가 지어진 위치, 주소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근데 주소는 배열로, 숫자 배열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주소를 숫자들과 일일이 매핑을 시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남구는 0번, 강북구는 1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숫자로 매핑을 시키게 되면 숫자 배열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서 훈련을 시켜요. 일반적으로. 네. 뭐 그런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핫 인코딩이냐, 뭐 무슨 무슨 인코딩이냐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성 배열은 숫자를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숫자들로, 그러니까 문자열로 이루어진 그런 컬럼이 있더라도 문자열들을 그대로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숫자로 변환해서 이용하시는 게 맞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연습 문제를 해보시는데 이거는 연습 문제. KNN 연습이에요. 연습을 해보시는데 아이리스 데이터셋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아실 거예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세요. 사용을 하시면서 이진 분류로 할게요. 이진 분류. 근데 우리 아이리스는 품종이 몇 개 있었어요? 세 개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리스 데이터셋에는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컬라고 하는 세 개의 품종이 있었어요. 근데 두 개로 분류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는 안 쓰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분류를 할 때 세토사와 세토사가 아닌 것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세토사가 아닌 거는 벌시컬러도 있을 수 있고 버지니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세토사와 벌시컬러를 구분해라 이게 아니에요. 세토사와 세토사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겠다예요. 그래서 이진 분류로 만든 거고요. 특성은 우리가 시각화하기 쉽게 특성은 두 개 특성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특성만 사용하시는데 어떤 세펄 랭스하고 세펄 위드스로 할까요? 아마 세팔 랭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거고요. 세팔 위드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거예요. 요 두 개의 변수만 사용을 할게요. 자, 그럼 문제가 정의가 됐죠? 2차원 배열이 쭉 나올 거고요. 특성 배열이 쭉 나올 거고, 컬럼 두 개를 갖는 특성 배열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진 분류하기 위해서 그 타겟 배열이 나오겠죠? 뭐 세토사 아닌 거, 뭐 이런 식으로. 0, 1 이렇게 해도 돼요. 세토사는 0으로 바꿔놓고, 벌시컬러와 버지니컬은 1로 바꿔놓고, 그래도 돼요. 이건 여러분들 전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특성 배열과 그 다음에 타겟 배열 두 개가 나오면 KNN을 KNN 모델 생성하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예측해보고 정확도를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값 가지고 해보세요. K가 5일 때 기본값 가지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K 값 변화에 따른
정확도 변화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우리 물고기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는 어떤 K 값이 적당할까? 1이 좋을까? 3이 좋을까? 5가 좋을까? 이런 것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거예요. 오늘,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6시 20분까지 하면 이 정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쉬는 시간들 가지시고 요거는 오늘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면 돼요.